안녕하세요. 저희 시즌2로 돌아온 영상번역가들이 영상작품을 소소하게 안팎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여기는 연본가의 소소 리뷰입니다. 시즌1에 이어서 다양한 영상작품을 한 편씩 선정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새롭게 이번 시즌에서는 저희 게스트 특집으로 저희가 모신 손님이 작품을 선정합니다. 다만 이 팟캐스트의 목적이 우리 모두 부담 없이 재미있게 인 만큼 상황에 따라서 게스트분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조용히 옆에서 듣고만 계실 수도 있다는 거. 그럼 시작에 앞서서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한 분씩 소개해볼게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엘리엇입니다. 왜 떠세요? 안녕하세요. CJ입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네, 저는 실버벨입니다. 네, 사또입니다. 와. 엄청 오랜만이어서 맞아요. 아주 울렁증이 새롭게 드시네요. 긴장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너무 티가 나나요, 지금? 아니, 팟캐스트 하자고 저희 다 꼬신 분이 왜? 그래도 목소리는 안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오늘 저희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동안 맞아요. 혹시 업데이트, 근황 혹시 들려주실 거 있는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2월에는 일이 좀 없다가 그래서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놀 계획만 잔뜩 짜놨는데 놀 계획을 다 짠 순간 갑자기 3월부터 일이 그게 징크스죠. 예, 연달아 들어와서 근데 2월에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일 있을 때 벌어야지.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뭐하고 놀았는지도 기억이 쫙 띠발이 되어서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분간 바쁘실 예정이고 예예. 별로 돈은 안 되는 자잘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바쁘긴 한데. 너무 슬퍼. 맨날 네. 우리 돈 안 되는 자잘한 일이 항상 네, 많죠. 근데 그게 재밌기는 한데 그게 아쉽네요. 아무튼 또 그렇습니다. 있으세요? 시제님 근황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저로 넘어오는 건가요? 네. 뭐 저도 비슷하게 한가했다가 바빠져가지고 그 전에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너 똑같네요? 근데 우리 같이 박물관 갔다 왔잖아요. 보세요 지금 듣고 박물관? 계셔서 안 보시겠지만 저희 팔찌도 맞췄다고요. 아 나도 들어야 우와. 되는 거야? 우와. 5,000원짜리입니다. 무슨 팔찌? 이거 12간치 팔찌라고. 오. 저희는 이제 나이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아, 뭔지 네. 밝히지 않겠지만 12마리 동물 중에 하나인 것으로 맞췄거든요. 예쁘네요. 그죠. 멋있다. 어느 박물관이죠? 거기 북중박. 네, 아. 국립중앙박물관 무료 전시 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아주 무료인 김에 뽕을 뽑자 해가지고 일찍 갔는데 일찍 가서 바로 박물관에 빨리 들어가가지고 1시라도 빨리 들어가서 전시를 봤어야 됐는데 둘이 거기 딱 가면 호수 있고 되게 바깥 조경을 멋지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그걸 본다고 그리고 뭔 종이 있대요. 그래서 그 종을 찾겠다고 돌아다녔는데 둘 다 길을 못 찾으니까 뭔 나무만 엄청 보이고 종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 보지 말고 그냥 들어가자 해서 밖에서 시간 잔뜩 날리고 들어왔더니 선사실에서 또 한참 보냈어요. 왜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 아. 야, 이 주먹도끼가 이렇게 대단히 하면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냥 돌덩인데 이거를 어떻게 발견했어. 그리고 조개로 팔찌를 만드는데 우리가 작은 조개를 엮어갖고 팔찌를 만들 것 같잖아요. 근데 커다란 조개를 안을 파가지고 이 겉에만 남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팔찌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옛날에는 막 지금 같으면 창이면 창 모양, 칼이면 칼 모양 이게 상상이 되는데 그 뗀석기나 간석기 이런 거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모양을 봐서는 이게 뭐에 쓰던 도구인지 도저히 짐작이 안 가니까 옆에 해설도 읽어봐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제가 사실 목표가 3층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전을 보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걸 빨리 보고 와서 남는 시간에 나머지를 돌았어야 되는데 1층부터 올라간다고 하느라고. 뽕을 빼겠다라고 해서 갔다가. 네, 그래가지고 1층 보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문 닫을 시간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빨리 3층으로 올라와서 이제 거꾸로 내려오다가 방송 나가지고 나가래요? 30분 뒤에 이제 문 닫으니까 나가라고 나갈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도자기 그림 병풍 하면서 빠르게 성화관을 돌고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되게 알차게 보셨다, 전시를. 네. 그러니까 혼자 가면 이렇게까지 못 볼 것 같은데. 네. 근데 둘이 가도 둘이 관심사가 다르면 결국엔 혼자 보는 것처럼 보게 되던데. 그건 그래요. 근데 그 해설이 이제 요새는 어플로도 이렇게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사람 안 맞춰도 되고. 그래서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갔죠. 그랬는데 눈으로 읽으면 금방 읽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이 유물은 1900 또박또박 읽어주니까 이거 모두를 위한 한참을 이렇게 해설이니까.
전시 해설이 끝날 때까지 전시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듣고 서 있으니까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다 날렸죠. 또 가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또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이제 오. 보니까 네. 여름에 네, 그때쯤에 로마전 그리스. 그리스 아, 로마전 재밌겠다. 온다 그래가지고 재밌겠다. 그때다 하고 그때 다시 오기로 했어요. 이제 그때는 김밥을 싸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전에 가서 오전에 가서 1층을 돌고 좋아, 좋아. 점심을 먹고 다시 들어가서 딱 도는 것으로. 좋네요. 그리고 그놈의 종을 좀 찾아봐야겠다. 아니 근데 그 호수에 잉어 같은 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사람도 안 무서워하고 옆 앞까지 와가지고 와 잉어다 신기하다 하면서 구경하느라고 또 시간을 많이 보내가지고 언제 이거를 또 봐요 도시에서. 저희 이렇게. 집 근처에는 산밖에 없다고요. 헤엄치는 잉어만 봐도 즐거워하는. 진짜 완전 소풍이었네요. 그러니까요. 이 근황 들으니까 저도 생각났어요. 전시회 갔던 거. 제가 전시회를 진짜 안 가는데, 이번에 이집트 미라전 있었잖아요. 오. 근데 저는 이런 얘기 하면 또 되게 오덕스러울 텐데, 제가 어릴 때부터. 새삼스럽게. 오늘은 게스트분도 계시니까. 근데 저희 어릴 때 할리우드 미이라 영화 개봉했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 영화를 어릴 때 진짜 좋아했거든요. 네, 재밌잖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이 얘기하면 좀 약간 뭐 그 정도까지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이집트어 대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랑 그 고등학교 동창인 제 친구랑 볼 때마다 보면서 야, 내 피트리가 지금 뭐라고 하냐 따라해봐 이러자 한 애가 있어요. 그래서 걔랑 이제 알고 지낸 지 10년이 넘었는데 걔랑 만나면 아직도 미라 얘기하거든요. 똑같아요.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만 해요. 서로 덕질하는 얘기만 하고. 그래서 그 이집트 미라전 그게 포스터가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 이미지 딱 하나 보내고 야 가자 이렇게 했는데 언제? 이렇게 그래서 얼리버드로 끊어 놓은 다음에 이제 1월에 이제 둘이 시간 맞는 날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정말 신나게 보고 그리고 또 미라가 이제 이 장기를 4개를 적출을 하잖아요. 뭐 폐랑 뭐 내장이랑 뭐 그런 거랑 네, 그래서 적출해가지고 그거 신나게 보고 이제 둘이 이제 곱창 먹으러 갔어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게 미라의 CT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와. 그 CT 스캔한 거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한 2-3구 정도 됐는데, 그래서 하나는 뭐 40대 여잔데,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다 보니까 관절염이 되게 심하고, 막 그 치아가 잇몸이 되게 안 좋아서 뭐 엄청 고통스러웠을 거다 이런 것도 있고, 좀 그렇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어릴 때 봤던 그런 미이라에 나온 미이라들도 관절염을 앓고 있었다니. 그렇죠. 그래도 걔네는 왕 곁에 사니까 그래도 주워 먹고 좀 좋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완전 평민이니까 영양적으로도. 그럼요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 얘기하면서 야 너무 불쌍하다 이러면 곱창 먹으러 갈래? 그래 그래가지고 곱창 먹으러 가고 재밌었어요. 근데 이번 달 말까지 한다고 하니까 혹시 이집트 미라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보러 가십시오. 네. 너무 좋은 정보네요. 네, 진짜 좋았어요. 그 정보를 어디서 알았냐? 트위터에서 알았어요. 얼리버드로 하면 반값에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인당 10,000원씩 해서 갔어요.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건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얼리버드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9,900원, 9,800원 이렇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근황을 짧게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제가 투잡을 하고 있었거든요. 관뒀습니다. 드디어. 진짜 맨날 욕 쓰고 그랬는데 미친 이러면서 막 욕했는데 관뒀어요. 저 이른 아침에 일하셨잖아요. 그쵸? 그 편의점 새벽 알바를 했는데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딱 4시간씩만 했거든요. 그걸 했는데 때려쳤습니다. 네. 너무 홀가분하시겠다. 네. 근데 참 신기한 게 알람 없을 때도 한 5시 반이면 눈이 반짝 떠졌거든요. 5시에서. 근데 첫날 이제 혹시라도 거기서 연락이 올까 봐 폰을 끄고 잤어요. 안 받아 이러고 끄고 잤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로 그만뒀다고 기상시간이 5시에서 9시가 될 수 있는지 9시는 괜찮지 않아요? 9시 네, 정도면? 지금 관둔 지 한 3일째인데 월요일부터 안 나갔으니까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7시 반쯤에 일어났어요. 네. 엄청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래서 아직 얼굴이 좋죠. 네, 제 근황이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떡해? 나는 근황이 없어.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근황? 너도 전시 얘기를 해볼까? 원래 사실 오늘 제가 처음에 저한테 게스트 해보고 싶다고 했던 저희 지인이 저희 전시 메이트거든요. 번역 일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같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내가 표를 끊었다.
너는 이제 오면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서로 관심 있는 게 있으면 얼리버드로 해가지고 저도 이제 이번 달에 볼 건데 아직 전시도 안 받고 뭐 그냥 전 집에 있어가지고 브런치 글 열심히 쓰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글을 많이 무슨 쓰고. 재능 뭐 교환 이런 것도 맞아요. 제가 요새 영어를 팔아가지고 그 영어를 약간 화폐처럼 써서 그림 배우고 피아노 배우고 이런 거를 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오,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런 거요? 그럼요. 요새 같은 인플레이션 고물가 시대에 화폐가 아닌 것으로. 그래서 제가 원래 어릴 때 좀 그림 그리고 뭐 피아노 치고 이런 거 관심 있기도 했는데 엄청 오랜만에 다시 그림도 그리고 피아노도 연습 오늘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한량 같네요. 근데 그거 외에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요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그게 부자라 그랬어요. 나 네. 떼부자잖아. 근데 돈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 시간을 내가 쓰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현대 사회에서 화폐가 반드시 필요하긴 하다. 그래서 지금 영어를 화폐로 쓰는 것도 나름대로의 어떤 발전인데 한편으로는 돈을 어느 정도 잘 확보하는 것도 노동을 통해서 중요하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다. 요새는 시간도 돈으로 산다고 하니까. 맞아요. 요새 진짜. 네. 왜 이렇게 진지하게 됐지? 저희 뭐 만나면 늘 돈 얘기하니까. 맞아. 그 유명한 밈 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어제 그냥 생각이 나서 갑자기 찾아봤거든요. 내 나이 땡땡새 이제 돈 생각뿐이다. 그거 아세요? 그 유명한 알아요. 캡처 예, 사진이 예, 예. 있어요. 그 뭔가 반쯤 대머리 아저씨가 네. 어떤 남자 코트를 여미면서 길을 이렇게 건너는 주머니 약간 맞아. 기억났어. 제가 어제 봐서 좀 자세히 알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되게 좋은 영화래요. 뭔데요? 그게 앙드레와의 저녁 식사 뭐 이런 영화래요. 근데 약간 예전에 내가 어릴 적에는 내 머릿속에 막 예술과 뭐 꿈과 막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내 나이 땡땡새 이제는 돈 생각뿐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약간 좀 되게 좋은 대화를 이렇게 밥 먹으면서 하는 그건 제법 좋은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요새 저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근황 얘기를 좀 나눠봤고 네.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옆에 게스트분 같이 나와 계신데요. 저희가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이제 시즌2 첫 녹음을 지금 여기 진행하고 있는 곳이 게스트분이 섭외해주신 장소예요. 그래서 게스트분 이 어느 곳의 진행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했는데 게스트 소개하기 전인데 먼저 지금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약간 게스트분이 네. 소개 잠깐 해주시겠어요? 지금 청취자분들은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갑자기 설명해 주시는 아직 공간을.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마포 출판문화진흥센터 플랫폼 P라고 하고요. 작은 출판사랑 출판 생태계에 있는 다양한 작업자들 이제 입주해가지고 같이 협업도 하고 그런 걸 지원해주는 창작 공간이고요. 지금 여기는 2층이고 저는 이제 3층에 제 오픈 오피스가 하나 있어요. 여기 2층에는 뭐 라운지가 있어가지고 책이 굉장히 많아서 누구나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그냥 책 읽고 쉬실 수도 있고 지금 여기는 이 공간은 멀티미디어실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뭐 이런 거 촬영하고 약간 그런 집기들도 있거든요. 촬영 카메라 가만 가져와서 조명이랑 이런 거 설치해서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녹음하신다길래 약간 방음이 되면서 우리 한 5명이 들어갈 공간이 여기가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여기 예약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사치스러운 네. 우리에게 빛나요. 번쩍번쩍.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해주신 분의 네. 오늘 게스트 소개도 한번 해볼까요? 네. 첫 게스트. 네. 영광이네요. 영본가 소설 리뷰의 첫 게스트가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저는 이제 민틀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요즘 제가 뭘 하는 사람이 조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긴 한데 원래는 출판을 하면서 책덕 출판사라는 곳을 이제 운영하면서 여성 코미디언들의 책을 번역해서 출간해 왔고 뭐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좀 출판이라는 일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동경도 있고 좀 하고 싶은 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출판에 관련된 일, 글쓰기, 편집, 번역,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다 직접 해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힘드네요 이제. 그래서 조금 집중을 해보자 이제는 약간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정체성 탐구를 하는 중이고 예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민트리인지 궁금합니다. 아, 네. 그거 저 진짜 어릴 때 한 꽃다운 소녀일 때 지은 별명인데 그때 학창 시절에 이제 어떤 좋아하던 선생님이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자기가 이제 뭐 유럽 여행 갔는데 어떤 음식들 새로운 음식들 근데 좀 이상해 보여가지고 안 먹었던 시도를 안 했었던 게 되게 후회가 된다. 약간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는데 나는 그러면 시도를 좀 많이 해야겠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 막 다음 이런 한메일 이런 게 생길 때였는데 아이디를 이제 만드는데 뭐라고 할까 하다가 그 이름에 민자가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트라이를 붙여서 민트리 해서 이렇게 그때 만든 거예요. 진짜 오래됐네요. 네네. 그 한메일 다음 그렇죠. 어느덧 다음이 카카오 맞았어. 진짜 그렇죠. 지금은 다음 모를 수도 있겠네요. 한메일은 우리만 알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압니다. 우리 우리에 들어가는 조금 거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청취자 여러분. 라떼를 맡고 계시는. 그럼 이제 오늘 같이 얘기할 작품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하네요. 이 작품도 오늘 게스트분이 선정해 주셨죠? 네, 엘리멘트리. 네. 제가 소개해야 되나요? 네. 어떤 작품인가요? 해주셔도 돼요? 여기 써있는 엘리언님이 써주신 거 네. 21세기 뉴욕을 배경으로 재해석해보는 홈즈와 왓슨의 사건 파일이라는 테마로 총 시즌 7개 154회가 나와 있죠. 그리고 시즌 7회에서 종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즌 7까지 다 봤고 네. 이거 뭐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게 되는지 이런 감상 같은 거 얘기하자면 처음에는 커뮤니티에서 짤로 영업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관계성이 재밌는 홈즈랑 왓슨이다라고 했었다고 나오는데 루시 리우가 왓슨 역할을 맡고 있고 이제 그 조니 리 밀러가 이제 셜록 역할을 맡아서 뉴욕 배경이고 근데 둘이 막 이렇게 티격태격되는 짤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셜록이 왓슨한테 한번 이제 너 이제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하면서 뭘 던져요. 그러면 이제 왓슨이 맞고 이러다 내가 죽겠다고 네가 날 죽이겠다 막 이러고 그러면 이제 복수하는 방법으로 왓슨이 셜록이 이제 그 제조사랑 뭐 그 테마별로 쫙 자물쇠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확 쓰러뜨려가지고 서로 막 약간 그렇게 티격태격하는 게 나오는데 둘이 연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 안 엮인대요. 그래서 이건 재밌겠다 해서 이렇게 보게 됐고 저는 그런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막 억지로 러브라인 넣는 걸 너무 싫어해서 맞아. 그리고 특히 이제 왓슨이 여성으로 성별이 반전된 거 그것도 되게 매력적인데다가 루시 리우가 되게 자기 스타일로 해석을 너무 잘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볼수록 되게 재밌었고 볼수록 뭔가 제작진의 세심함이 느껴지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이게 저는 방영될 거라는 소식을 들을 때 그때가 트위터 완전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트위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근데 그때가만 해도 그 BBC 셜록이 엄청 아주 광풍의 인기를 이미 휩쓴 그 즈음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재미없을 것이다. 미국판 셜록? 맞아. 셜록이 미국인 이 점이 가장 컸죠. 그리고 왓슨이 여자라고? 재미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남자 여자 이런 인물이 있을 때 얘네를 분명히 연애시킬 것이다.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초반에. 근데 저도 그냥 그 둘이 약간 뭐라 하지? 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연애를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친밀한 관계까지 발전시켜 놓고 근데 연애하지 않으면서 친밀한 사이로 남는 거? 그게 그 둘의 관계성의 아주 매력? 맞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셜록 홈즈 각색한 드라마나 영화 많이 봤거든요. 셜록 홈즈 같은 수사물 좋아하는데 그 수사나 추리하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보통 탐정 역할 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콤비로 보수 역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민트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런 콤비들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티키타카 이거 되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셜록 홈즈를 각색한 드라마, 영화 제가 본 것 중에는 대부분 다 동성으로 페어였거든요. 남자요? 네네, 남남으로. 그래서 로다주 나오는 이제 미국 영화 셜록 홈즈. 맞아.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리메이크했어요. 딘 후지오카 나오는 일드 셜록 있고, 이제 또 좀 옛날로 가면 이제 제이미 브렛 연기한 영드 셜록 홈즈의 모험이 있고. 와, 그걸 언제 다 봤어? 다 보진 않고 몇 개 왓챠에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좀 유명한 걸로는 베네딕트 컴버배치 나온 영드 셜록 있고, 이건 다 남남 페어인데, 일본에서. 그 저주받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그 셜록도 봤나요? 그거 같이
제일 처음 봤잖아요. 엄마랑 뭔 명절 특선 영화로 같이 봤구나. 나왔잖아요. 줄 알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받았어요? 아니 너무 재미없어서. 아무튼 응. 그런데 일본에서 또 한 번 리메이크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자 한 여자 적이 두 번 타케우치 유코랑 네. 이제 칸지야 시호리 씨로 여여 페어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엘리멘트리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성반전이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아까 이제 또 엘리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때 영드셜로 한참 재밌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멘터리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미국 드라마에 대한 편견이 있어가지고 걱정했거든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나오면 90%의 확률로 이 둘은 사랑에 빠지거나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된다는 편견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엘리멘트리 보긴 봤는데 완결까지는 안 보고 시즌 3 정도까지 보다가 말아가지고 결말을 검색해봤거든요. 근데 스포일러인데 둘이 로맨스 없이 딱 파트너 관계로 끝난다고 해가지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성이 됐든 동성 간의 관계가 됐든 서로가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절대적 이해자인 관계가 애인이나 연인 사이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디어 같은 데서 묘사를 할 때는 사랑의 최고 단계 이런 게 신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이런 거 제외하면은 이성 간의 이런 로맨스, 성애적인 사랑을 가장 최고의 사랑, 어떻게 보면 친구 간의 사랑보다 더 뛰어난 사랑 이런 식으로 칩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주로 남남 간 파트너 관계에서도 이제 남녀 사이에 흔히 묘사되는 이런 성애적 그 사랑보다 더 초월하는 정신적인 사랑이 이 남남 관계 둘에서는 아름다운 이 사랑을 하고 있다. 이런 묘사도 많이 되는데 이런 정신적인 어떤 숭고한 사랑, 이런 성애적으로 엮이지 않은 사랑 이런 거를 그리스적인 사랑. 그리스적인 사랑 이런 거를 남녀 관계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묘사한 게 너무 좋았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남녀 사이엔 친구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이죠. 이거는 완전 이성애자의 맞아요. 시선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메이저 미국 방송사에서 이런 걸 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신선하고. 그래서 셜록도 팬이 엄청 나잖아요. 맞아. 그래서 셜록이 미국인인 것부터 반대가 심했을 것 같은데 존 왓슨도 어쨌거나 셜록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을 여성으로 설정한 것도 대단하지만 동양인으로 캐스팅한 것도 상당히 모험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근데 조니 리밀러는 영국인. 맞아요. 영국인이에요? 네. 미국인인 줄 알았어요. 그 죄송합니다. 온- 캐릭터도 영국인일 거. 온지 진짜? 그 사람도 영국인이고 네. 그 약간 배우가 영국인이고 아 맞아. 그 뭐였지? 제가 이거 이제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파일럿 에피를 엄청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히드로가 공항에서 런던에서 이제 미국 뭐 뉴욕 뭐 미국에 오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그 경찰 NYPD 거기다 이제 전화하고 한 며칠 됐다 이런 설정이었어요. 딱 1 파일럿 에피 첫 에피 시작할 때가. 왜 여태 미국인으로 알고 있었지? 근데 그래도 뭐 계속 영국 영어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만. 근데 미국 드라마니까 미국인으로 설정했겠지 이렇게 맞아, 생각을 맞아. 하고 있었나 봐요. 맞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그거 이렇게 이번에 대본 쓰다가 무슨 사진을 찾다가 1화를 딱 본 어떤 비평가가 리뷰 쓴 거를 봤거든요. 2012년이니까 그 딱 당시 네. 딱 그때. 그런데 몰라요. 그 사람이 뉴욕 사람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왜 배경을 뉴욕으로 했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그 화면상이 전혀 뉴욕 같이 보이지 않고 그냥 토론토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을 것 같다. 약간 디스 같은데요? 근데 약간 그러면 그러면 웬만한 촬영 다 토론토에서 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오, 저는 드라마 몰라서. 촬영들 실제로 뉴욕에서 많이 찍기도 하지만 토론토에서도 많이 하지 않나요? 그게 세금 감면이. 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진짜? 영화 같은 것도 영화 촬영할 때도 그 예술 기금 이런 거 나가고 세금 많이 깎아주는 나라 가서 일부러 다른 나라인 척하고 찍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크레딧 다 올라가고 가서 퀘벡 어쩌고 해서 나오는 그거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거 그래서 맞아. 그추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 그거구나. 예. 저 몰랐어요. 그래서 저 그냥 몰라가지고. 근데 그래서 막 토론토인 것 같았는데 그렇게. 실제로 토론토일 수도 있어. 맞아. 맞아. 토론토를 그러네? 찍었으니까 토론토처럼 보일 뿐. 네. 그러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었네요. 네. 예. 제가 아직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엘리멘트리 드라마를 2013년에 케이블에서 하는 걸 잠깐 봤거든요. 그리고 그때 블로그 글 써둔 게 있더라고요. 10년 전에. 그때 제가 썼던 글을 좀 요약을 해왔는데, 저도 그 당시에 셜록 뽕에 빠져 있어가지고. BBC 셜록? BBC, 예, BBC 셜록 뽕에 빠져 있어가지고. 뭐? 미국?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기껏 현대화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 끌어놨더니 숟가락 얻는 거야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약간 반감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맞아. 뭐 좋아 왔음 여자라고 연애 시키겠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때 막 그 한번 그 커뮤니티가 막 이랬는데 제작진이 둘의 로맨스는 절대 없다고 일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게 화제였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저는 그 당시 원래 영화를 많이 봤으니까 호흡 긴 미드는 좀 꺼려였어가지고 초반만 보다가 말았는데 진짜 길어 에피도. 맞아요. 너무 24 막 이러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그레이 아나토미로 면역이 됐는데 그 뒤부터는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한 몇 에피를 봤어요. 몇 에피를 보고 그냥 그 예전 미드 하우스 있잖아요. 그거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오, 맞아. 네, 그래서 왜 하필 셜록 홈즈인가 생각을 했다가 몇 에피를 더 보고 나니까 셜록 홈즈는 거들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캐릭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조안 왓슨 캐릭터가 참 좋았는데 제목에서도 그걸 보여주잖아요. 영드 셜록은 주인공이 셜록인 거죠. 맞아. 그리고 셜록이 그러니까 둘이 처음 같이 살게 될 때도 셜록이 거의 존한테 강매하다시피 베이커가 221B로 오세요 이러면서 거의 약간 강매 수준이었잖아요. 맞아요. 왜? 근데 이제 엘리멘트리에서는 조안이 스스로 셜록 옆에 남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되게 그 두 드라마를 비교하면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영드는 셜록이 왓슨을 만나서 좀 인간적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하면은 미드는 정반대로 왓슨이 셜록을 만나서 셜록처럼 변모해가는 과정이구나. 약간 이거를 비교하면서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되게 재밌고 이렇게 비튼 게 굉장히 영리하고 재밌겠다라고 했으나 호흡이 너무 길어서 포기했는데 길어 진짜. 이번에 에피 뽑아주신 거 다시 보다 보니까 역시 미드는 기본 이상은 하고 보잖아요. 되게 맞아. 재밌고 또 일단 루시리우가 너무 매력적이니까 맞아.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고 싶다. 용안을 조금이라도 더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돼서 조금씩 한번 다시 봐볼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네. 이 루시리오 그 해석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토론토냐고 했던 그 리뷰 마지막에 지금 생각이 났는데 그 사람이 그냥 이거 셜록 홈즈 얘기 아닌 거라고 치고 그냥 새 이야기인데 웬 그냥 이제 의사 그만둔 루시리오가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건 해결하는 이야기라면 나는 완전 끝까지 다 보겠다. 이런 식으로 리뷰를 썼었어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근데 그런 리뷰는 얼핏 들으면 루시 리우에 대한 칭찬 같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그 엘리멘트리는 그 셜록 홈즈를 셜록 홈즈답게 만드는 그런 셜록 리스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셜록 리스라는 게 그 왓슨이 여자고 동양인 여자가 되고 그 홈즈가 좀 더 덜 반사회적인 인물이 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셜록 리스라면은 사람들이 셜록 홈즈를 보고 좋아하고 있던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별로 칭찬받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현대식으로 좀 더 건강하게 만든 셜록을 우리가 더 이게 현대적인 셜록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런데 사실 원작 셜록 홈즈 책 보면은 셜록이 그렇게 반사회적인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냥 추리 좀 잘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옷도 굉장히 멀끔 입고 다니고 미드 셜록과 다르게. 근데 이게 약간 셜록이 반사회적인 인물로 좀 더 묘사가 된 게 영드 셜록이 되게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된 게 이 영드 셜록 제작한 제작진들이 약간 오타쿠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매우 약간 셜록이 영드라는 게 참 재밌고 잘 만들었지만 한 시즌 2까지는 그랬지만 맞아. 이게 전 시즌 4 아직도 안 봤어요. 짜증나가지고. 저 극장에서 그것도 봤어요. 그 제작진 제작진 바스커빌 맞아 유령 어쩌고 그거. 네. 그거 나와서 제작진들이 진짜 오타쿠처럼 나와서 여기는요 이렇게 하면서 막 소개 막 해요 앞에서. 맞아. 그래가지고 그 영드 셜록 만든 것 자체가 셜록을 재해석하긴 했지만 이 재해석했다는 느낌이 그냥 하나의 창작물을 이렇게 재해석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2차 창작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배우들 데려다가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약간 팬픽 쓰듯이 영상을 팬비드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딱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최애캐에서 좋아하는 특성을 좀 더 과장하고 극적으로 만들어서 관계도 좀 더 극적으로 만들어낸 드라마틱한 점이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요. 진짜.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주는 촬영 과정 설명해주는 영상 그런 거 볼 때 너무나 저 사람은 셜록 키원이다 그런 느낌.
진짜. 들었지요. 맞아. 좀 그냥 옛날 엘리멘터리가 그냥 뭐 시작이 셜록 홈즈 테마였어도 그냥 그 수사물 자체로 그냥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굳이 이제 원전이 셜록인 다른 작품이랑 비교했을 때 그냥 저는 이게 좀 그 왓슨이 빛나는 작품?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약간 이렇게 셜록을 잘 보조해서 빛나는 역할이었으면 엘리멘터리가 제일 그 중에서도 좀 왓슨 자체로 좀 캐릭터가 살아있는 네, 주체적이죠. 그런 해석이 아니었나. 확실히 좀 공존하는 동등한 파트너이치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영드는 아까 이제 실버벨리 말씀하신 것처럼 첫 화부터 딱 이제 바람같이 휩쓸리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그 뒤로 존이 나는 이놈의 자식한테서 벗어나겠어, 혼자 서겠어 해도 결국에는 이렇게 휩쓸리게 되는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조안과 셜록의 관계에서도 약간 그런 면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둘이 건강하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탐색이 계속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심지어 저는 셜록 홈즈 게임도 있거든요.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나온 게임이 있는데 그거는 그 무슨 게임이요? 그거 사람 죽어요? 사람 죽고 막 추리하고 뭐 이렇게 단서 해가지고 수집해가지고 재밌겠다. 막 갑자기 셜록의 뇌 속이 나와 시냅스가 나가지고 증거 수집한 걸 막 연결해가지고 그래 범인은 얘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뭐 신문하는 것도 있어요. 막 그 사람 막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어 막 이러면서 근데 셜록이 돼서 하는 건데 왓슨이 항상 따라다니는데 정말 그냥 따라만 다녀서 가끔은 무서워요. 뒤돌았는데 갑자기 게임이니까 또. 그거 아마 짤수 검색하면 있겠지. 깜짝깜짝 놀라요. 정말 거의 그냥 짐짝처럼 따라다녀가지고. 왓슨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되게 셜록 볼 때마다 이 너무 도구적인 느낌이 많이 강했는데 엘리멘터리는 확실히 이 중심을 되게 잘 잡은 느낌이 끝까지 좀 이어져가지고 그 부분이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약간 새 시즌 바뀔 때마다 항상 그 둘이 헤어지는 그런 설정도 몇 번씩 있고 그러면서 약간 이들이 다시 만날 것인가 다시 만날 것 같긴 한데 만날 것인가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맞아. 저도 엘리멘트리를 시즌 3을 보다 말아가지고 왜냐하면은 그게 넷플릭스에 원래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없어졌어요. 자막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래요? 전반 관계가 에피소드마다 바뀌고 다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 별로 애정이 없는 사람이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다가 너무 짜증나고 답답해가지고 다른 데 올라가면 봐야지 하고 그만 봤어요. 그리고 잊고 살았죠. 근데 이거를 한다고 해서 다시 찾아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24개 에피소드식으로 구성된 옛날 미드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시간만 되면은 몰아보는 건데 못 보고 3개 에피소드만 봤는데 저는 제일 처음 엘리멘트를 봤던 게 물론 왓슨이 여자인 것 얘기도 들었고 루시리오가 멋진 양복을 계속 입고 나온다고 해서 혹한 것도 있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거 스포일러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모리아티가 얘기 저도 나탈리 더머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이건 스포를 해야지 사람들이 본다 해가지고 모리아티가 나탈리 더머입니다. 그래서 모리아티가 나탈리 더머라고? 그래가지고 궁금해진 거죠. 왜냐면은 이미 한 명을 여자로 바꿔 놨으면 보통은 다른 사람들을 안 해주잖아요. 맞아. 맞네. 꼭 무리마다 흑인 한 명 있으면 끝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래서 기대를 안 했는데 그렇게 해줬다는 걸 듣고 이 드라마는 좀 다른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 다른 분들이 BBC 셜록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그때 엘리멘터리가 한창 방영을 하고 있을 때 엘리멘터리가 ABC인가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ABC. 근데 CBS인가 퍼오인이 했잖아요. 맞아. 근데 둘이 같이 공동 광고를 찍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찍었냐면 서로 한쪽은 왓슨이랑 셜록이 나오고 한쪽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남자 2명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리스랑 핀치다. 존 리스고. 나 루티 조각에 올라가지고 아무튼 리스 죄송합니다. 정말 리스 똑같은 사람인데 같은 아무튼 둘이 나와서 서로 우리 콤비가 더 좋다, 서로 내 파트너가 더 멋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둘이 같이 투닥투닥하면서 공동 홍보를 하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둘이 광고를 같이 찍었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궁금하다 조금. 네, 찾아봐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무슨 말 했는지 그 까먹었네. 나탈리 더머 얘기하셔가지고 예. 모리아티가 이제 모리아티가 여자인 설정이 이게 뭐 다른 데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건 이게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못 본 것 같아요. 딴 데서. 근데 그 이후에 요새는 그냥 워낙에 여자 뭐 아닌 장르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자 배우 캐스팅 많이 하고 여자 캐릭터를 많이 기용하고 그래서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셜록 뭐죠? 에놀라 홈즈. 네네네. 그게
2까지 지금 있거든요. 저 2를 또 봐버렸네. 근데 거기에 이제 모리아티가 나오는데 모리아티 여기도 여자예요. 맞아. 흑인 여자. 맞아요. 이제는 거의 약간 다 남자가 나오면 약간 어색해하지 않을까? 아니야, 이제 셜록을 아직 여자로 바꾼 적은 없으니까. 셜록만 일드 바뀌네. 미스 셜록인가? 맞아. 그걸 못 봤네. 한국에 들어와서. 근데 그게 지금 저도 엄청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아직 볼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 그러니까요. 배우가 맞아. 돌아가셨죠. 다케우치 유고시. 맞다. 자살 사고가 있었어가지고 그렇구나. 슬픈 얘기를 다 여자 바친 게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다 바뀌어야죠. 맞아요. 아직 멀었어요. 그 되게 유명한 대법관 그 선생님 루스 베이더 킨즈. 네. 자꾸 다스베이더 생각나서 이게 아닌데 먼저 한번 베이더였는데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위험한. 안돼 우리 안돼.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랬잖아요. 그 합성문 그 짤도 있잖아요. 그래요? 진짜요? 역시 나만 헷갈리는 게 아니었어. 있어. 모두 헷갈려. 근데 그분이 몇 명이 여자 몇 명이면 만족하냐 근데 모두가 네, 모두. 여자예요. 모두 여자여야 됩니다. 그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이 얘기하면 더 짜증만 날 것 같아요. 좀 짜증내보세요. 그 최근에 정년이 창극으로 네. 정년이라는 웹툰을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데서 영화나 드라마로도 만든다고 했지만 그 전에 창극으로 이제 만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정년이가 원래 국극이라는 창극의 장르 같은 거에서 그걸 배경으로 한 웹툰인데 그걸 이제 창극으로 실제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캐스팅을 하면은 원래 국극이라는 게 전원 여자들이 남자 역할까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다 캐스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기사가 먼저 며칠 전에 나왔는데 그 전까지 캐스팅 정보가 하나도 안 나왔었대요. 예매 먼저 풀리고. 근데 며칠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남성 단원이 오디션 과정에서 이런 몇 가지 여성 역할을 남자 단원한테 연기하게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게 무슨 젠더 어쩌고의 관점에서 뭘 조명해 보는데 도움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당연히 다 전원 여성으로 캐스팅이 돼서 나왔을 거라고. 왜냐면 웹툰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믿고 이미 예매를 해서 매진이 된 상태였는데 이미 표를 산 사람들이 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허위 광고를 본 느낌이 드니까. 근데 그렇게 나왔더니 기존 창극 전체적으로 좋아하셨던 분들이 그 창극 그 극단 사정을 얘기하면서 막 여성 단원이 14명, 15명밖에 안 되니까 남성 단원으로 모자란 배역을 채우려고 했던 것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데 문제의 인터뷰에서는 막 우리가 인원이 이렇게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했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젠더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남성 단원이 오디션 과정에서 낸 제안을 우리가 수용해서 이렇게 했다 하고 자랑하듯이 인터뷰를 한 거였으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흔히 따라붙는 그러면은 그 남자 한두 명 나오는 것 때문에 여성이 한 13명, 4명 이렇게 많이 나오는 여성 절대다수의 극을 안 팔아줄 거냐, 여성 배우들 일자리를 없앨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약을 해 나가는 비판도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진정한 젠더 프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엘리멘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기존에 있던 남성 배역을 여자 캐릭터들한테 준 드라마잖아요. 이게 벌써 몇 년 전 드라마인데 지금 현대 한국에서 이미 이거는 심지어 원작이 전부 여성인 경우인데 오히려 그 여성 배우들의 입지를 살려주기 위해 만들어졌던 그런 젠더프리 캐스팅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오히려 남자의 자리를 없던 걸 만들어주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엘리멘트리가 그렇게 성별을 반전해서 캐스팅한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네, 맞아. 그리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게 정말 신선한 시도가 하려면은 이미 다 여자들만 등장하는 게 뭐가 있었어야지. 한다면 돼야 돼요. 한다면 돼야 좀 남자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 나지. 그러네요. 그런 사람들이 왜 전체 비율에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때는 이 캐릭터는 여자로 한번 바꿔보시죠 이런 얘기가 안 나오다가 맞아. 왜 여자 전체인 극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남자로 바꾸면 획기적인 시도일 것 같다 얘기가 나오냐고요. 하다못해 여성 단원이 네. 제안이라도 했으면 몰라 남자 얘기 듣고 쪼르르 오케이 한 것도 이게 백델 테스트라는 게 그게 그 사람들 말이 성립이 되려면은 역으로 된 백델 테스트가 있어야죠. 지금 여자들이 하도 없어서 여자들이 뭐 몇 명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냐 뭐 주체적인 캐릭터냐 그냥 소모품이 아니냐 이런 테스트가 있는 그 시국에 왜 그런 얼토당토 않은 짓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분노의 장이 한창일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뭐 창극을 안 보고 그 웹툰도 안 봤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모르는데 그냥 그거 보고 있는데도 그냥 좀 자기가 저게 무슨 그 논리냐, 작품을 이렇게.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았으면 아예 그 네. 극을 하겠다고 나서지 말았어야 된다 애초에. 네, 그냥 그런 저게 생각이 무슨 들더라고요. 논리냐 싶더라고요 보면서. 그리고 괜히 의미 부여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배우가 모자랐다든지 뭐 내부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했다 하면은 또 다른데 괜히 자기들의 뭐 어떠한 이상 이런 지향점 이런 거를 못 알아주시네요 이런 느낌으로 변명하는 것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예.